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점이라며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자 18명을 1차로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즉각 사퇴 요청을 넘어 검찰에 고발했고 청와대 인사라인 물갈이도 촉구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결국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곧 매각 주관사 선정과 우선 협상 대상자를 고르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분당 차병원 의료진이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병사로 위장해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련 서류 위조 등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병원 관계자 7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새 앨범을 낸 방탄소년단이 미국 인기 방송 프로그램 SNL을 통해 컴백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비틀스 이후 최고의 팬덤이라는 외신들의 평가 속에 뮤직비디오는 사상 최단시간 1억 뷰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만나자고 한 건데 대통령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입니다.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습니다. 또한 북미 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지만 이 북미 대화 돌파구까지 양측의 탐색전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미국에선 다시금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뒤 미국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3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 제3차 초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에 만 하루도 되지 않아 3차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회담 결렬 40여일 만 북미 두 정상 모두 톱다운 협상 재개 용의를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비핵화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방법론을, 미국은 핵무기 제거와 제재 해제를 동시에 이루는 일괄 타결식 빅딜을 내밀고 있습니다.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이런 가운데 CNN 방송은
전략적 전환이 없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도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회의론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미 협상을 시작한 뒤 김 위원장의 입지만 강화됐고 한미연합훈련 유예도 미국의 대응 태세만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재선 전략에 시동을 걸며 북핵 문제를 외교적 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북미 협상의 진전을 꾀하려는 김 위원장. 북미의 다른 계산법 속에 대북 특사 등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대화 회의론을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여야는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북 정책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북미 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지금만큼 좋은 기회는 다시 없다며 문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 막 시작된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남북 북미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8천만 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고해서 말씀은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생존 조건이다라는 그런 아주 절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누가 봐도 명백히 실패한 사실상의 노딜 회담인데도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을 완전 폐기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리고 단계별 과정별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데도 문재인 정권은 터무니없는 낙관론에 매달리고 있다며 종북 정책에 맞서 장기적 평화 로드맵과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폐기와 대북 제재에 대해서 두 정상이 단 하나도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 됐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기존의 정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해결할 수 없다며 북한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오늘까지가 시한인데 여야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채택 시한인데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흠결이 없고 주식거래에 위법성이 없다며 야당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후보자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과 관련해 좋은 판결을 내린 적격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라며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 라인도 전부 물갈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를 책임지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를 비롯해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조율했는데요. 원내대표단은 오찬까지 함께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인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내일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 고발과 금융위 조사 의뢰에 나섰습니다. 최규일, 이양수 등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 후보자 부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누가 봤죠? 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들이 1차 책임자 명단을 발표하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모두 18명이 포함이 됐는데 유족들은 앞으로도 300명 규모의 명단을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이후 5번째 맞는 봄. 세월호 유가족들은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기억의 공간 앞에서 참사 책임자 18명을 호명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만 있고 참사를 책임진 사람은 없다며 처벌자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규명과 처벌이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한 이 책임자 처벌 수사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의 진상규명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 등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초동 대처 미흡을 비롯해 총체적인 부실 대응과 관련 문서 조작, 국민 생명권 유린, 수사진에 대한 압력 행사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부 측 인사로는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특히 황교안 전 장관은 수사 책임자에게 진실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당시 김석균 청장과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6명이 포함됐습니다. 직접적인 사고 책임자지만 참사 발생 이후 100분 동안 출동조차 안 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당시에 그 골든 타이밍이 있었고 그냥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서 사람을 죽게 했던 책임에 대해서 좀 물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제일 먼저입니다. 4.16 연대는 명단을 발표한 이후로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들었습니다. 직무유기는 5년, 직권남용은 7년이라 짧게는 올해 안에, 길어야 2년 안에 혐의를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4.16 연대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별한 조직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검찰 내부에 조직이 있잖아요. 검찰이 있잖아요. 그 사법체계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 현 사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하거든요. 또 조만간 300명 규모의 추가 명단을 발표해 참사 책임자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공무원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 1명뿐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오늘 책임자 명단 발표는 세월호 천막 자리가 있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막이 4년 8개월 만에 철거된 이후 새로운 추모 시설이 마련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세월호 천막 설치부터 새로운 기억 공간으로 재탄생하기까지 김승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참사 석 달 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사라져야 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며 세웠던 천막. 굶어가면서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싸워도 힘이 들다는 거 지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쓰러져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현장을 지키던 유족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서울시와 합의했고 지난달 17일 천막에 있던 영정을 서울시청으로 옮겼습니다. 고단할지 몰라도 진실을 만날 때까지, 진실을 마주할 때까지 그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4년 8개월 동안 설치돼 있던 세월호 천막은 광장을 떠나 서울기록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분향소가 있던 천막 자리엔 아이들을 기억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세월호 분향소에 있었던 우리 아이들은 5월이 지날 무렵이면 다시 이곳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광장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이후 운영 방안은 유가족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그런데 단원고 학생들의 추모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치열한 곳도 있습니다. 주민 반대 때문인데 당국조차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뒤 정부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던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분향소가 철거된 지금 평범한 공원이 됐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할 예정인 곳은 화랑유원지의 남쪽 빈자리. 이 계획은 지난해 2월 안산시장이 이곳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희생 학생들이 다녔던 단원고와 가까워 누구보다 유가족들이 찬성하는 곳입니다. 안산에서 태어나고 안산에서 자라고 또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를 다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게 된 거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안산의 그 생명안전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근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많은 시민이 찾는 도심 속 공원에 봉안시설이 들어서는 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반대 시위가 1년 넘게 계속되자 안산시는 지난 2월 화랑유원지 명품화 추진 사업을 대안으로 발표했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 등이 모인 추진위원회에서 추모공원 설립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밝혔지만 반대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이용해서 봉안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안시설은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당국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의 형태가 띄지 않도록 지금 용역을 최대한 해서 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반대 주민들 의견도 다시 한번 수렴을 계속 해나갈 거로. 4.16 생명안전공원은 내년 설계를 거쳐 오는 2021년 초 첫 삽을 뜰 예정이지만 당국의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 차질은 물론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분당 차병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몇 시간 뒤 숨졌는데요. 병원 측은 이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8월 분당 차병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레지던트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아기는 바로 치료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에는 병사로 기재했고 부검도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수사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됐는데 넘어졌던 것으로 인한 그 영향이 사망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수상한 점이 많았던 이 사건은 2년 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사고 직후 찍은 아기의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 사진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낙상으로 신생아가 숨졌을 가능성이 큰데도 병원에서 일부러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망한 아기가 태반 조기박리 등으로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인을 병사로 한 건 낙상이 직접 원인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건 잘못했다면서 상부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비를 위해 이동하던 KTX 열차가 기관사의 실수로 탈선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행주 내동에 있는 차량 기지에서 20량짜리 KTX 열차가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열차는 차고지에서 대기하다 정비구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레일은 차고지 안에서 난 사고로 KTX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며 기관사가 신호를 잘못 보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인천시 검암동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5톤 트럭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21살 권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산에서 천막을 짓고 생활하다가 농막에서 음식물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5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산딸기 농장 농막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훔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121번에 걸쳐 음식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를 검사한 결과 주성분 중 이액이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한 인보사 세포가 다른 세포로 추정된다는 코오롱 측 보고를 받고 세포주 등을 수거해 유전학적 계통 검사를 한 결과 이액세포가 신장세포임을 확인했습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인 1액과 형질 전환세포인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코오롱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0살 미만 어린이 10명 가운데 4명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한 해 한 번 이상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진료 데이터를 보면 2017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689만 명이었습니다. 10만 명당 진료 인원은 13,53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3.5%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9살 이하 38.4%, 10대가 18.1% 알레르기 비염 진료를 받았고 20대 이상은 9에서 12%대의 진료 비율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동네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30조 원을 들여 주민 편익시설과 안전시설을 눈에 띄게 늘리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 SOC가 없는 동네에는 새로 만들어주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국비 30조 원, 지방과 민간의 투자를 합치면 모두 48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 동네마다 체육관과 도서관이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 시설은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밸 중심의 생활 패턴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공보육시설도 많이 확충되는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후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은 40%로 올라갑니다. 현재 1, 2학년 위주인 초등 돌봄 교실도 모든 학년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시군구마다 1개 이상의 공립 노인요양시설도 설치되고 주민건강센터도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이런 시설은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 부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게 되고 여러 시설을 한 공간에 같이 짓는 복합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완공된 시설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펀드 등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을 조사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혔던 인물로 이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관련 피해자가 수사단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검찰에 스스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단이 요청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진술하겠다며 수사단 출석을 자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의 발단이 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밝혔던 인물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당했고 2008년 초에는 강원도 원주별장과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성관계 장면을 억지로 촬영당했다며 지난 2014년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별장에서 있었던 일 그것만 알려져 있는데 그거 외에 서울 등지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아주 여러 차례. 하지만 검찰은 피해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1년 전 수사 때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고 촬영 시기도 수시로 번복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첫 수사 당시 경찰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의혹 말고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먼저 수사하라고 권고한 뇌물 혐의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로도 꼽힙니다. 다만 재수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 때는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확보된다면 성범죄 수사 역시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승리가 여성들의 여행 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골프 접대를 추가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 파티에 참석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여행 비용을 승리 측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행 경비 액수를 파악했다며 출처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티 기획 관계자 등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해당 여성들은 누구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승리가 사업상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갔는지가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대가가 있다거나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매매 알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다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등 승리의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지국 탐문과 카드 내역 조사 등을 통해 2차례뿐이라는 거짓 진술이 들통난 겁니다. 비용은 모두 유 대표 측이 부담했습니다. 6차례에 걸친 식사 자리에서도 유 대표가 일부 비용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접대 규모와 대가성 여부 등을 파악해 윤 총경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란 진술을 과거 수사팀이 확보했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경찰의 이른바 봐주기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고위층과의 친분 의혹은 일단은 지인에게 과시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지난 2015년 황 씨를 수사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범 조모 씨는 구속했지만 황 씨는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1년 7개월 만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유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은 첩보 수집 단계부터 황 씨의 집안 배경을 알고 있었고 공범인 조 씨도 YT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경찰 조사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남녀.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어. 진술하는 사람들이 손녀라는 거를 다 얘기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요. 이에 따라 경찰은 담당자들을 대기 발령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 2명을 불러 조사하고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건 처리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한 황 씨의 발언은 일단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부장검사 등을 거론해서 홧김에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친하다고 했지 사실상 아는 사람은 없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다만 일반인이 들어가기 어려운 경찰서 상황실을 견학한 것 자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황 씨가 지인과 함께 남대문 경찰서에 방문했다가 큰 소리로 울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경무과장이 황 씨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견학을 시켜줬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유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그리고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혐의가 제기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소속사 CGS 엔터테인먼트는 박유천의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인혜 권창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출석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주 안에 출석 날짜가 정해지면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석 전까지 따로 공식 입장은 없고 앞으로 조사 관련 대응은 모두 법률 대리인이 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서 출소 뒤에도 1:1로 전담 감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조두순법이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특정 범죄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을 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됩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한 명의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현장 확인 등 직접 점검에 나서게 됩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현재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가운데 5명의 고위험 대상자를 상대로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자구 계획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결정은 매각이었습니다.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의 이사회 결과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내용의 자구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박삼구 전 회장과 장남인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은 자구 계획 전달 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회장은 매각 계획과 더불어 경영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일단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곧 회의를 열어 자구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방안이 포함돼 이번에는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석이 금호산업을 지배하고 다시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보유한 수직구조입니다. 이 지분을 매각하는 건데 국적 항공사인 데다 경영권도 포함되는 만큼 인수 가격은 조 단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적 후보로는 SK와 한화, 제주항공을 운영하는 애경 등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됩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는 이미 5천억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이제 자본 확충에 써야 되는 돈 자금까지 합치게 되면 사실 5천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이번 자구 계획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등 관련 계열사가 일제히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과 독일, 호주를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의 여지가 있는 국가로 지목하고 적절한 수준의 경기 부양을 권고했습니다. IMF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 세계은행 춘계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재정적 공간과 더 가파른 둔화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는 제한적이고 높은 질의 재정적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들 3개 국가를 거론했습니다. IMF는 한국과 주요 유로존 국가들, 미국 그리고 호주에서 확장적 예산 계획을 통해 더 완화적인 재정 입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3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는 콜텍 해고 노동자들이 39일 만에 사측과 직접 교섭에 나섰습니다. 콜텍 노사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박영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또 한 번 빌보드 뮤직 어워드 무대에 오릅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 무대에서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와 샘 스미스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참석해 연주하는 곳인데 방탄소년단은 이 자리에서 미국 팝 가수 할씨와 공동으로 섭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정규 3집 컴백 때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참석해 신곡 페이크 러브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새 앨범은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에서 글로벌 톱 200의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함께 방송에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 엠마 스톤과 방탄소년단의 유쾌한 기념사진이죠. 라라랜드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엠마 스톤, 방탄소년단의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침 영화 어벤져스 히어로들도 한국에 왔는데 브리 라슨이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 마약 김밥이라고 하던데요. 길거리 음식 먹으면서 자신의 SNS에 인증샷을 남겼고 4번째 한국에 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지난번보다 4배 좋다는 말로 한국 팬들에게 화답을 했습니다. BTS는 기록 소년단으로 현재 언론에서 찬사가 넘치고 있고 영화 속 영웅들까지 이른바 친한파로 거듭나면서 팝과 영화의 본고장이 이제 한국에 푹 빠져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깨끗한 공기, 여기에 기온도 크게 올라 따뜻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납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량이 늘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60mm 이상,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다른 지역은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